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삼성전기 RFPCB 연말까지 정리, 삼성디스플레이 UTG 외판, 폴더블 패널 사업 확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삼성전기가 지금 돈이 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연말까지 정리를 하고 특별히 인쇄회로기판이에요. 인쇄회로기판에서 RFPCB 이것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연성기판인데 이 스마트폰과 같은 경우는 지금 치열한 경쟁이 있죠. 치열한 경쟁이 있으면서 지금 거의 레드오션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RFPCB와 같은 경우는 이제 대기업에서 하기에는 조금 어렵고 중소기업에서 하기에는 조금 이득이 남는 부분 이것을 생각을 해서 이 RFPCB를 이제는 중소기업으로 넘겨주고 포기를 하고 중소기업에 이제 하도록 만들어주고 이제는 반도체 인쇄 회로기판 후공정에 들어가는 그것으로 지금 완전히 전환을 시키겠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인쇄회로기판의 사업을 재편을 하면서 RFPCB를 연말까지 정리하고 그리고 FC CSP나 FC BGA 같은 것으로 집중을 한다. 특히 FC BGA의 지금 부족 현상이 아주 많이 있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반도체 대란이 일어났죠. 이제 반도체 대란이 일어나면서 이제 FC BGA 같은 경우는 CPU나 GPU에 지금 적용되는 이 볼그레이드 어세이라는 건데요. 이것을 지금 집중을 더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술 난이도도 FCBGA가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지금 전적으로 할 것이고 FCCSP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칩의 후공정 작업에 들어가는 인쇄 회로기판이에요. 이것에 더욱더 집중할 것이다 라는 것으로 지금 보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한번 이야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삼성전기가 인쇄 회로기판 사업에 재편을 나서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주로 사용되었던 RFPCB 경연성 인쇄 회로기판인데요. 이 사업을 정리하고 반도체용 기판인 FCCSP나 FCBGA에 더욱더 집중한다라는 것이죠. 삼성전기는 MLCC가 또 주력이에요. 그래서 MLCC 제품의 수익성도 좀 많이 하고 그리고 돈이 되지 않은 RFPCB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지금 완전히 포기를 하겠다라는 것이죠. 30일 날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기는 인쇄 회로 기판 사업에 재편을 나선다라는 것이죠. 스마트폰에 주로 사용되었던 경연성 회로 기판인 RFPCB의 사업을 정리하고 반도체용 기판에 힘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경연성 회로 기판인데요. 이게 스마트폰에 들어가요. 그러면서 지금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제 스마트폰 사업이 거의 한계에 도달했다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물론 계속적으로 판매합니다. 계속적으로 판매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신제품이 나와서 판매가 되지 지금 현재 제품들이 5G와 같은 경우도 이제 기술의 한계가 거의 왔다. 그래서 저가용으로 지금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으면서 이 스마트폰 사업의 지금 블루오션에 지금 속해져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왜 RFPCB의 사업을 정리할까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수익 감소입니다. 스마트폰 시장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포화 상태에 있죠. 몇몇 국가가 지금 남아있고 아프리카 지역이나 아니면 인도 지역 그리고 지금 중국에서도 조금 남아있고 5G가 본격적으로 열려야 되는데 5G가 본격적으로 열리지 않은 한 이 5G용 스마트폰의 판매량이 많이 늘지 않아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통신 업체들이 5G로 왜 변환을 시키려고 하냐면 5G로 변환을 되어야 스마트폰이 판매가 되고 스마트폰은 판매를 통해서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지금 생각보다 5G로 전환이 많이 느리죠. 이것 때문에 지금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서 스마트폰에 주로 사용되었던 RFPCB 사업의 성장이 정체되면서 여기에 업체 간의 경쟁 심화, 이것에 따른 공급 단가 인하 영향으로 수입이 감소된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고가 제품도 여전히 팔리긴 하지만 중저가 제품으로 이제 내려오거든요. 중저가 제품으로 내려오는
스마트폰의 RFPCB 가격이 많이 나올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 경쟁이 심화되면서 공급 단가 인하가 반드시 돼야 되는데 이러면서 수입이 많이 감소됐어요. 삼성전기는 지난 2019년도에 수익성 악화로 인하여 스마트폰의 메인 기판인 HDI 사업도 정리했습니다. 물론 지금 LG 이노텍과 같은 경우도 HDI 사업도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대기업이 하는 사업이 아니고 중소기업이 해야 되는 이러한 사업으로 변해졌기 때문에 이 HDI 사업도 정리를 했습니다. 지금 삼성전기의 주요 사업 부분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는데요. 컴포넌트 부분에서 MLCC, 인덕터, 칩 레지스터, 그리고 탄타늄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모듈은 카메라 모듈을 만듭니다. 그리고 기판에서는 RFPCB, 그리고 반도체 기판의 후공정에 들어가는 FCCSP, WVCSP, 그리고 SIP, FCBGA. 그래서 지금 보시면 RFPCB 날라가고 그리고 대부분 보면 FCCSP나 FCBGA를 좀 많이 사용을 해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MLCC 잘 나가죠. 요즘 MLCC 때문에 삼성전기의 지금 수익성이 많이 높아져 가고 있다라는 말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이야기해야 될 것은 RFPCB이기 때문에 기판 사업의 매출이 중요해요. 지금 기판 사업의 매출은 삼성전기 매출의 약 20%, 약 1조 7천억 원 정도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이 중에 RFPCB 사업의 매출은 약 4천억 원대. 그래서 이번 RFPCB의 철수로 인해서 이미 HDI 철수까지 했기 때문에 기판 사업은 후공정에 사용되고 있는 반도체 패키지 기판인 기판만 지금 남게 되는 거죠. 지금 반도체 패키지 기판과 같은 경우는 기술 진입 장벽이 있어요. 지금 PCB 같은 경우는 지금 기술 장벽이 그렇게 높지 않죠. 그래서 이 기술 장벽이 높지 않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지금 들어오고 이것에 대한 단가들이 지금 많이 떨어졌는데 지금 반도체 패키지 기반 그리고 이게 후공정에 속하는 반도체 패키지 기판과 같은 경우는 진입 장벽이 높습니다. 이 중에 FCBGA가 가장 진입 장벽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최근 반도체 공급 부족과 더불어서 반도체 패키지 기반의 공급도 많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반도체를 만들었다 할지라도 반도체 패키지까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공급이 많이 딸리기 때문에 반도체 공급 부족이 이게 더욱더 악순환이 되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삼성전기는 반도체 패키지 기판 후공정에 들어가는 이 기판을 이제 더 집중을 하겠다라는 내용이죠. 여기에 지난해 말에 대만의 유닛마이크론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퀄컴으로부터 FCCSP에 대한 추가 주문을 받는 등 반사이익도 얻은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대덕전자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삼성전기는 RFPCB에서 철수하는 대신에 반도체 패키지 기판에 회사의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특히 반도체의 CPU나 GPU에 사용되고 있는 FCBGA의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곳에 더 집중할 가능성이 높아져 가고 있죠. 삼성전기 측은 RFPCB 사업의 철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함구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삼성전기가 삼성 디스플레이에 공급하던 RFPCB 물량을 대신할 제조사를 이미 결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거의 대부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영풍. 영풍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입니다.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가 UTG를 외부에 판매하고 폴더블 생태계를 키운다라는 거죠. 지금 UTG와 같은 경우는 울트라 틴 글래스라고 해서 굉장히 얇은 유리기판이에요. 이 유리기판이 폴더블 편에 반드시 사용이 돼야 되죠. 지금 현재. 그래서 삼성 디스플레이 UTG 외부 공급 폴더블 생태계 확장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가 폴더블 디스플레이로 사용되고 있는 UTG를 삼성전자 외에 다른 스마트폰 업체에도 공급한다는 내용이죠. 이를 통해서 폴더블의 생태계를 더욱더 키우고 삼성 디스플레이도 더 경쟁력을 갖게 된다는 거죠. 지금 UTG를 도전하는 회사들이 조금 있어요. 그러나 삼성 디스플레이만 지금 유일하게 UTG를 개발하고 있죠. 특히 도우인시스를 통해서 지금 UTG를 개발을 했는데
이 유리기판과 같은 경우는 코닝에서 받습니다. 코닝에서 받아서 지금 도인시스에서 지금 이것을 가공해서 삼성 디스플레이어 가공해서 지금 판매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도인시스의 주식을 거의 매입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도인시스가 삼성 디스플레이의 자회사로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이죠. 지금 3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 디스플레이는 폴더블 디스플레이 사업 강화를 위해서 UTG를 다른 스마트폰 제조사에 판매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주자, 구글입니다. 구글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폴더블 폰에 삼성 디스플레이가 만든 폴더블 OLED 패널과 UTG를 함께 적용할 계획이죠. 지금 이게 UTG예요. 엄청나게 얇죠? 지금 손으로 딱 누를 만큼. 그래서 지금 갤럭시 폴드 2, 갤럭시 폴드 2에 들어가고 있는 게 지금 UTG인데 이 UTG를 보면 가독성이 좋아요. 가독성이 좋고 신미성이 좋습니다. 엄청나게 잘 보여요. 플라스틱 제품보다 그 긁기 정도가 더 빨리 긁혀지지 않고 그리고 신미성이 좋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많이 경쟁력이 있죠. UTG는 삼성 디스플레이의 자회사인 도우인시스가 상용화한 세계 최초로 접히는 유리라는 거죠. 얇게 가공된 유리에 유연성과 내구성을 높이는 강화 공정을 거쳐서 접었다, 펼쳤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삼성전자가 첫 폴더블 폰에는 UTG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차기 제품부터 UTG를 사용을 하면서 다른 스마트폰 회사와의 차별성을 갖게 됐습니다. 이 UTG는 지금껏 삼성전자에게만 공급해 왔죠. 이는 삼성전자 폴더블 폰의 차별성을 위해서였어요. 유리는 신미성이 뛰어나죠. 보이는 것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리고 플라스틱 소재인 폴리이미드 필름보다 더욱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구현할 수 있다는 거죠. 현재 다른 디스플레이 회사는 이 기술을 확보하지 못해서 폴더블 폰에도 질이 좀 떨어진다라는 이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UTG의 외부 공급이 폴더블 디스플레이 사업의 확대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UTG 판매 확대는 폴더블 디스플레이 사업의 확대로 지금 보시면 되는데요. 이는 폴더블 폰 수요 확대를 위해서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들까지 공급해서 지금 폴더블 폰의 영역을 확대하라는 전략과 지금 연장선상이 있다는 거죠. 즉 경쟁자가 있어야만이 이 경쟁자들을 통해서 더욱더 폴더블 폰의 대중화가 더욱더 빨라질 수 있다는 거죠. 화웨이가 폴더블 폰을 만들었어요. 이 화웨이가 폴더블 폰을 만들면서 중국에도 폴더블 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삼성전자가 폴더블 폰을 만들지만 다른 곳에서도 폴더블 폰을 만들게 되면 우리도 폴더블 폰을 더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 있겠어? 그러나 더 좋은 폴더블 폰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봐야 되겠어. 여기 삼성전자의 제품이 있는데 우리 삼성전자 제품도 한번 사볼까? 라는 생각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폰을 만드는 회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스마트폰의 사용량이 더 많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로 비교해보고 서로 바꿔도 보고 그리고 시간이 되면 새로운 제품으로 사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폴더블 폰 이번에 바꿔볼까라고 생각을 해본 이러한 상황까지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와 같은 경우는 폴더블 폰 패널 공급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상용화한 UTG까지 더해서 부가가치를 높이고 폴더블 폰 생태계의 확대까지 노리는 것이죠. 폴더블 패널도 지금 BOE도 만들어요. BOE도 폴더블 패널도 만드는데 이 삼성전자의 폴더블 패널을 사면서 UTG까지 같이 번들로 살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삼성전자의 폴더블 패널을 안 사고 UTG만 딱 사서 하면 이것을 접합하고 조립하는 것 같은 것도 지금 다른 회사 것과 호환성이 있는 것인지 그것까지 우리가 또 고려해 봐야 돼요. 그런데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것을 두 개를 다 공급하게 된다면 이것에 대한 후 처리도 삼성 디스플레이가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삼성 디스플레이 입장으로서는 지금 UTG까지 같이 판다? 그러면 폴더블 패널의 확대까지 지금 BOE에서 샀던 회사들도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로 넘어올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까지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또한 폴더블 패널에 UTG를 추가해서 판매하게 되면 다른 회사들 입장에서도 폴더블 패널을 삼성 디스플레이에서만 구매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기술력은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까지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폴더블 패널은 당분간 삼성 디스플레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제조할 수 없는 상황까지 지금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특히 UTG를 사용하고 싶은 스마트폰 회사들은 반드시 폴더블 패널까지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구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번들로 딱 판매를 하게 되면 더욱더 영역이 커진다라는 거죠. 여기에 폴더블 패널에 UTG까지 추가로 구매하금 만드는 전략으로 부가가치를 높이는 역할까지 하게 됩니다. 물론 이번 UTG의 판매가 삼성전자의 폴더블 폰 경쟁력을 훼손할 가능성도 대두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이미 2019년부터 폴더블 폰을 출시를 했고 이 분야의 1위 기업이라는 것을 각인시켰기 때문에 다른 경쟁사 대비 기술력이 상당 수준 앞섰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이에 따라서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도 폴더블 패널 및 UTG 외판을 추진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은 과거 터치 일체형 패널을 삼성전자에 독점적으로 공급하다가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외부 판매에 나선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삼성 디스플레이의 패널을 사용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까지 계속적으로 가게 된다라는 거죠. 이것은 전략입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는 이번에 구글에 UTG 공급을 시작으로 해서 하반기에는 폴더블 폰 출시를 준비하고 있는 오포, 비보, 샤오미 등 중국 업체들도 삼성 디스플레이 UTG를 사용할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진다라는 거죠. 지금 오포, 비보, 샤오미와 같은 경우는 지금 BOE의 폴더블 패널을 사용을 한다라는 발표까지 나왔었는데 여기가 이제는 삼성 디스플레이의 UTG를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삼성 디스플레이의 폴더블 패널까지 번들로 사야 되는 이러한 입장까지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지금 RFPCB 사업을 삼성전기가 지금 포기를 한다. 수익성 악화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UTG를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삼성전자를 제외하고라도 다른 회사에 판매한다. 첫 번째 주자는 구글이고 오포, 비보, 샤오미가 이 하반기에 폴더폰을 만든다고 지금 계획을 했는데 이것까지 UTG를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서 삼성 디스플레이의 영역이 점점 더 커져갈 것이다 라는 내용까지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